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비강남권 위주의 도시철도망 10개 노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 우선 양천구 목동에서 마포구 상암동, 성북구 정릉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이 추진됩니다. 25.7km의 장거리 지하 경전철을 건설해 강북의 9호선 기능을 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강북 횡단선의 경우에는 목동 지역의 5호선부터 출발해서 6호선, 4호선, 3호선, 1호선까지 또 우이신설선, 서부선, 동북선 등 거의 서울시의 2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이신설 연장선과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신설 계획은 확정됐지만 민간 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던 노선들입니다. 서울시는 또 기존 지하철 4호선의 당고개에서 남태령 구간에 대한 급행화, 지하철 5호선의 둔촌동에서 구분다리 구간에 대한 직결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선과 신림선은 각각 남북으로 연장해 서울대학교 정문 앞과 여의도에서 환승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서부선의 경우 완급행 열차도 도입됩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인 고덕-강일에서 강일 구간은 조건부로 포함돼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강일에서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돼야 경제성이 담보된다는 겁니다. 이번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총 사업비는 7조 2천여억 원으로 이 중 55%는 시비, 40%는 국비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빛이 타당성 조사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교통복지 차원에서는 또 없는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철도 교통의 소외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균형별 차원에서 잘 발표하고 잘 그렇게 했다. 서울시는 관련 부처 협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뒤 2028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 경비가 지원되는데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의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 계획을 담은 올해 관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거의 최저 생계비 정도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휴가비인데요. 노동자가 15만 원 하면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25만 원 지원해서. 지원금은 숙박, 교통 등 국내 여행 상품이 망라되어 있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포인트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 등의 방식으로 2,000명을 가려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맞춰 서울에 있는 평화관광자원도 발굴합니다. 이번 달 남북평화관광자문단을 운영해 DMZ와 JS에 갈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올해부터 9월을 남북평화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이북 5도 먹거리 페스티벌 등 남북 식도락 한마당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적 성장과 관광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관광 정책으로 3,2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총 31조 2,7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김춘예 서울시 의원이 2019년 서울시 방문 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찻동 사업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 간호사 서비스는 무기계약직 찻동 간호사를 동별로 1명씩 배치해 동별 평균 6.5명이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찻동 간호사는 자치구 보건소에 소속돼 있으나 실제 업무는 동주민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적재적시에 투입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김춘예 의원은 찻동 간호사들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여명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탈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 학생 현황과 교육 지원 실태 조사 등입니다. 여명 의원은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 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 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 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 그중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찻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3개 구 80개 동 주민센터가 참여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죠.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서울시 전동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에 송재혁 서울시 의원이 찻동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찻동 운영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고요. 행정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찻동 추진본부를 둘 것을 명시했고 여성, 복지, 건강 등 찻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운영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했습니다. 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서울 전동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찻동 정책 소개 앞서 먼저 찻동이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동주민센터를 기존의 민원 처리 중심의 공간이 아닌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되는 마을 공동체 조성의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바로 찻동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웃 간의 활발한 왕래를 통해 복지가 필요한 이들을 사전에 살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공동체 지수는 꾸준히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찻동 정책을 반기는 이들이 더 많은 건데요.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웃을 찾아 들여다보고 잃어버린 따뜻한 마을의 정을 되찾아주는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시행 첫 해에 80개 동으로 시작한 찻동 사업, 서울의 전동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찻동은 일자리 창출까지 해내고 있었는데요. 정책 시행 1주년 이후인 2016년 자료를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452명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106명의 방문 간호사가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452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중 331명이 추가로 채용이 됐고요. 106명의 방문 간호사 모두 신규 채용됐죠. 이들을 통해 12,200여 건의 빈곤 위기 가정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7,200여 명의 치매, 우울, 또 허약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성동, 성북, 도봉, 금천 등 4개 자치구 26개 동에서 주민 마을계획 기획부터 결정, 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됐습니다. 찻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역시 시행 1년여 만에 총 1,2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해 각 지역의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하고 의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전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찻동 사업은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대폭 변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튼튼한 공공안전망과 촘촘한 주민관계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생활 문제를 논의하는 골목 단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주가 됐는데요. 먼저 지난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오는 2022년에는 242개 모든 동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또한 애초 찻동의 취지인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100억 원에서 매년 50억 원씩 늘려 2022년에는 2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등을 보살피는 돌봄 SOS 센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어려운 이웃을 찻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시민 찻동이 100만 명을 모집해 고시원과 옥탑방 등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도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3년여간 큰 성과를 낸 찻동 사업이 올해 전동으로 확대된다면 동 단위를 넘어 골목 단위에 보다 촘촘해진 복지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례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 의원은 광역의회 수상자 중 유일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지역 내 이슈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과 지방의회 의원 역할을 뛰어넘는 지역사랑의 정신과 열정, 화해 조정 능력 등 탁월한 능력을 보여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와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해물질 사회안전망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현장 속에서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서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수요에 맞춰 시민이 복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 지원 분야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3월 출원을 앞둔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출원에 기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서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됐다고 언급했으며 장애인 당사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서울시와 다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소통회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은 지금까지 민간이 대다수 영역을 담당했던 사회 서비스 분야에 공공이 직접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믿고 맡길 만한 서비스가 사회 전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민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체 구성 등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체 구성 논의를 통해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이 세부 추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